사법부가 독립되어서 법관 한 명 한 명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없는 논리를 만들어서라도 내일한 수계를 구속해야 되는데 있는 논리를 맘대로 자의적 판단해가지고 탈출시켜줬기 때문에 판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거론되고 인사들은 그냥 좀 정계 은퇴하는 게 오히려 청년을 도와주는 거다. 전두환 이래로 이렇게까지 심하게 언론을 포갑하고 그런 정권이 없었거든요. 그 전에도 다 이렇게 했지만 윤석열 같이 김건희를 동원해서 이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개헌론이 나온 것도 때를 좀 잘 못 맞췄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민주당도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할 때 해야지 그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 발등을 찍는단 말입니다. 한덕수, 최상목 진작 탄핵해야 된다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뭘 걱정합니까? 헌재 그 민주당 해낸 겁니까? 국민이 해낸 겁니다. 국민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고 국민들이 기라고 그러면 긴 거예요. 국민들이 한덕수, 최상목 저건 아니다. 근데 뭘 자꾸 우면합니까? 지금 근데 그건 맞아요. 지금 민주당이 좌고 우면할 데가 없어요. 지금은 앞으로 가고 지금 역풍 걱정 안 하고 막 몰아붙여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곧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혹시나 역풍 걱정해가지고 여러 가지 저거 하는데 역풍은 무슨 역풍입니까? 아니 민주당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란 정식이 우선이라고. 네. 그러면 내란 정식이 우선이니까 한덕수, 최상목을 탄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내란 종식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역풍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내란 종식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내란 세력들을 역사에 심판받게 해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국무회의에서 이제 날짜가 확정이 됐어요. 대통령 선거 6월 3일로 확정이 됐는데 날짜가 딱 잡히자마자 김문수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어요. 고맙지요 뭐. 고마운데 지금 보십시오. 왜 김문수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합니까? 김문수 장관의 출마 선언은 윤석열 내란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란이 정리가 안 되고 대선까지 계속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국무위원들 일어나서 국민들께 사죄하라 국회에서 할 때 안 일어났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한 발언 보면 완전히 극우의 색깔론 그리고 사회의 어떤 갈라치기 하는데 전면에 섰던 김문수 장관이 대선에 출마한다?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씁쓸하고 슬프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큰 정당 국민의힘에서 내는 후보가 이 정도 수준이냐인데 돌아보면 권성동, 권영세 다 이 부분에서 책임이 있는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이 이런 사람들을 좋아했다는 거잖아요. 이진숙, 김민수. 국민들을 통합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호위무사할 사람들, 본인의 홍위병할 사람들을 찍어내려서 지금 다시 그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내란 세력에 대한 정리라던가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를 기반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있어서 계속 방해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이 점을 좀 국민들이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 거론되는 사람이 13명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이죠. 아이고 참. 인재도 많아. 인재도 많어. 참. 그렇게 훌륭한 당인 걸 몰랐어요. 예. 아니 그리고 정말 양심이 있는 당이라면 이번에 후보 내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그 뿌리를 이렇게 쭉 한번 보면은요. 그 당의 대통령들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어떻게 대통령 됐습니까? 그 당에 내놓을 후보가 없어가지고 꼬았잖아요. 꼬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얼떨결에 당선이 됐는데 그걸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 지금 저렇게 윤상현이랑 따라다니고 그러는데 그거를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적어도 이 정도 되면 어쩌다가 우리 당이 이렇게 됐는가. 우리 당에서 후보 하나도 못 만들고 어떻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대통령 만들었는데 그 대통령 된 것마다 이렇게 되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뭐 한 일주일 정도 들어가서 그냥 어디 뭐 피 터지게 토론하고 그러면서 우리 당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걸 연구를 해야지. 13명이 모여들어. 아이고 또 훌륭한 분 또 한 분 나오셨네.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14명이 됐어요? 오늘 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 위대하신 분이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입니다. 이번에는 누구랑 단일화할 것 같습니까? 또 철수하지 않을까. 철수 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이 지금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저
예비 심사에 떨어질 거. 예비 심사는 아니고 예. 왜 이게 경선에서? 남은 경선, 예비 예. 경선, 예비 경선을 떨어질 거예요. 저는 안철수도 윤석열도 청년팔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말끝마다 청년들 어쩌고 하는데 청년들을 가장 좌절시키고 절망시킨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경제 망쳐가지고 그 고통을 직격탄으로 받고 있고 안철수도 한때 저렇게 정치에 나서게 된 이유가 한때는 청년 멘토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의 마음에 부응했습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본인의 안위에 따라서 툭하면 철수했다가 툭하면 당 옮기고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거론되고 인사들은 그냥 좀 정계 은퇴하는 게 오히려 청년을 도와주는 거다. 개헌 얘기한 우원식 의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내가 잘못 판단했다. 지금은 내란 세력 완전히 끝장내는 게 우선이니까 거기에 일로 매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시길 바라고 한덕수는 개과천선할 여지가 전혀 없는 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한덕수 탄핵안 발의해가지고 한덕수 최상목 정리해서 집으로 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발등을 찍고 후회할 겁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민주당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자들 행여나 하고 아니 헌법을 이렇게 정면으로 버젓이 위반하고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런 자가 공정한 대선 관리 하겠습니까? 지금 벌써부터 이상한 판을 짜고 있는데 뭐를 좌고우면합니까? 자, 내란 세력 정리하는 것 가운데 이제 하나가 검찰에 대해서도 전혀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저는 그나마 이제 기대하는 게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민주당 정권이 그야말로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정권을 잡았어도 국회가 못 받쳐줘서 그냥 일이 그냥 지지부진한 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아무리 과반을 넘겨서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윤석열이 있을 때는 얼마나 법안을 만들어서 넘겨도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거부권 행사할 이유도 없고 바로바로 다 처리가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이렇게 알박기를 해보려고 하고 검찰이 또 무슨 수를 쓰고 그러는데요. 빨리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뉴스를 하나 보니까 이천수가 아주 큰일을 하나 했더라고요. 지난번에 원희룡 쩔쩔쩔 따라다니더니 이건 또 그러니까 원래 이 이천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혀천수예요. 혀. 왜요? 혀를 어떻게 하길래? 혀가 방정 맞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 선수 때도 쟤는 입으로 축구 다 한다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뭐 또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또 원희룡 따라다니고 그래서 아유 너 왜 그러냐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누구지 건진법사가 윤한홍한테 전화 걸어서 뭐 돈을 이렇게 받았다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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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입장에 있었다. 자기가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증언은 김남국 변호사님 네. 빼박 아닙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돈을 1억 원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전달하는 그 자리에 이천수 씨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청탁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컨대 돈은 건진법사에게 예비 후보자 측이 전단을 했는데 실제 윤한홍 의원 이름만 팔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미수에 그쳤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천수 씨가 옆에서 건진법사가 윤한홍 의원과 통화하는 거를 봤다. 그래가지고 휴대폰에 이름이 뜬 걸 봤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청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직접 거의 확인한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안 됐나 봐요. 잘 안 됐나 봐요. 공천이. 그래서 윤한홍 의원의 보좌관이 돌려줬다라고 하는 그 금액이 나와 있는 그 진술과 여러 가지 증거들이 직접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히 건진법사가 청탁을 받았다라는 그 부분을 넘어서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직접 연루되어 있다는 것까지 굉장히 혐의가 뚜렷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증거로 인정이 됩니까? 매우 뚜렷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이미 건진법사 이 정도 수사가 되었으면 건진법사 기소할 때 윤한홍 의원을 함께 공동 기소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눈치 봐가지고 윤한홍은 지금 살짝 빼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빨리
검찰이 저는 기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건진을 2번이나 구속영장을 기각했죠. 그건 왜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아마 지금 3, 4개월 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왜 기각됐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법원에서 기각했던 사유를 보게 되면 수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한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와 지금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그림이 나왔는데 JTBC 보도를 보니까 이천수 씨가 자리 그림까지 직접 예. 그렸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제 재판에서 아마 김학병사 안 하겠지만 얼마나 구체적인가 이런 것도 다 증거 채택에 영향을 예.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중요한 증거를 채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우리가 왜 매각매직 공천 관련 둘러싼 국민의힘 주요 관계자나 김건희 연루 의혹 계속 문제가 났고 지금 좀 저는 실체가 드러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재판뿐만 아니라 그동안 계속 의심을 샀던 뭐 명태균 개인 문제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공천에서 돈 받고 자리 팔아줬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뭐 샅샅이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 왜 여기서 만드신 이채양명주 예. 거기다가 이채양명 공주 했었는데 예. 공주 다음에 선이 또 붙었어요. 선거법까지. 아, 예. 이채양명 공주 선 일곱 개예요. 이거에 공천 개입에 관련된 거하고 선거법에 관련된 거는 이거는 빨리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에 대한 것도 선거법 지금 한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빨리 해가지고 해야 될 거. 그리고 공천 개입에 관련된 거는 지금 김건희에 대한 거는 딴 거 도이치모터스도 한 2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고 공천 개입에 관련된 거를 빨리 수사를 해야 그래야지 됩니다. 아니 근데 믿을 수가 없는 게 아니 서너 달부터 맨날 뭐 부른다 만다 맨날 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윤건희 부부는 지금 아크로비스타 갈 게 아니라 빨리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만인을 위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야당에서 계속 추진했다고 했던 특검을 거부했고 막았던 그러니까 사실상 이 방해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한덕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다시 얘기를 드리자면 그리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관저에 머무는 게 단순히 퇴거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증거인멸하거나 증인을 회의하거나 심지어 경호처 직원들까지 협박하거나 회유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경호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사실상 한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재구속하고 김건희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해야 된다. 그래야 진실이 저는 제대로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어매님이요. 지금은 잔당 처리가 우선입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제일 급한 거 김건희 공소시효가 2달밖에 안 남았고 대선 선거법 위반 4개월 남았습니다. 김건희 공소시효 뭐가 2달밖에 안 남은 거죠? 도이치? 사건이 항소심 가서 정지가 되었는데요. 이제 확정 판결이 나와버린 상황이어서 이제 정지가 이제 시간이 도구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 또 새로운 증거 나오면 얼마든지 재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그 검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되어서 김건희만 따로 뽑은 보고서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 2주 동안 단독을 해도 김건희가 직접 연루됐다라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재수사가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예.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내란 이건요, 그냥 윤석열이 자기 스스로 무덤을 빨리 파버린 것에 불과하지, 내란 일으키기 전만 해도 윤석열 탄핵할 사유는 차고도 넘쳤어요. 지금요 증거 인멸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명확한 건 3월 14일 윤석열이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날입니다. 예. 그날 직권 구속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증거 4월 그동안에 14일? 4월 14일. 예.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그때 구속 취소할 때도 증거 인멸의 문제가 해소됐다는 이런 표현을 안 썼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증거 인멸과 그다음에 도주까지도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는 이런 판이니까 그러니까 3월 14일 날 딱 저기 해야 됩니다. 지기현 판사가 지금 굉장히 그 법원 내부에서 궁지에 몰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벗어야죠. 무슨 뭐. 소위 말해서 대형 사고를 쳤다. 이거 수습이 안 되는 대형 사고를 쳤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나는 어떤 뜻이었다, 이런 뜻이었다, 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기현 판사가 역사적으로 책임을 지고 당장 옷을 벗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판단도 못하는 자가 무슨 법관을 하고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또 무슨 문제가를 지적하는 분이 있냐면 4월 4일 11시 22분에 윤석열 파면이 됐지 않습니까? 60일 이내에 지금 이제 대선을 치르니까 박근혜 때도 딱 60일째 되는 날 했으니까
그걸로 따져봐서 문제가 없다고 하나 이게요 직위원식으로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안 돼. 60일이 넘어가요. 그러면 보세요. 네. 60일이 넘어가요. 그럼 만약에 이걸 대선에서 진 놈이 네. 헌재에다가 이제 걸어요.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60일이 넘어서 치러진 선거라서 이것은 원천 무효다. 7시간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직위원 같은 놈이 또 이거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그러네. 인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일이 없겠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윤석열 구속 취소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제공한 자가 직위원 판사인 거예요. 그런 자가 무슨 판사입니까? 책임을 지고 옷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법부가 사실은 독립되어서 법관 한 명 한 명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사실은 없는 논리를 만들어서라도 내일한 수계를 구속해야 되는데 있는 논리를 맘대로 자의적 판단해가지고 그냥 풀어져 버렸기 때문에 탈출시켜줬기 때문에 판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네. 말이 안 되죠. 이거 뭐 어떻게 뭐 시간 그걸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전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본인이 이야기한 건 그거죠. 뭐 항소 즉시 항고할 줄 알았다. 그렇게 해서 위에서 판단 그걸 말입니까 그게?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들이 쭉 지금도 남아 있는데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은 나중에 뒤통수를 맞고 발등을 찍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뭐 직위원 판사도 문제이지만 그 이후에 검찰이 항고 안 했잖아요. 그리고 또 경호처 관계자들이라든가 주요 내란 그 동조와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또 구속영장 실질 심사인가요? 할 때 또 검찰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내란 동조 세력이 단순히 정치계만 있는 게 아니라 검찰 내에도 있는 거고 법조계 내에도 있는 거고 그나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파면해 주셔서 일부분 회복이 됐지만 우리 사회 곳곳이 기득권과 얽혀 있는 카르텔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신 겁니다. 그럼 그런 과제를 해결하려면 풀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이 시간이 가기 전에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다시 좀 긴장해야겠다. 우리가 웃으면서 시작은 했지만 다시 또 다른 과제가 놓여있다. 저는 이제 방송하면서 좀 새삼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아, 그리고 정말 언론에 난 정말 구역질이 나는 게 아니 언론 뭘 합니까? 지금 얘기할 때도 아니 뭐 경호가 힘들어서 그렇다. 재판에 출정하니까 뭐 여러 가지 확보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그래. 아니 왜 윤석열에 대해서는 김건희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정을 봐주는 거야? 왜 그럽니까? 얘기하면은요. 예. 알죠. 왜 그러는지는 압니까? 아닙니다. 예전에 아니 윤석열이가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전에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호텔에 가서 주무셨잖아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윤석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을 때도 거기에 생활비나 응접비나 이거를 누구 돈으로 하느냐까지 다 따졌던 친구들이에요. 그렇던 언론이 지금 한다는 얘기가 지금 며칠 동안 여기 해가지고 차담하고 식사하고 왜 안 따져? 거기에서 인건비도 들어가고 관리비도 들어가고 전기 수도 다 들어가는데 왜 거기다가 지금 경호처까지 거기 그 가동이 되고 있잖아. 이런 걸 따져가지고 윤석열한테 물어야지 왜 파면된 자한테 이렇게 너그럽냐고. 아까 이제 이유를 아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시각을 좀 전해드릴게요. 전라도 사투리에 얼병든다는 말이 있어요. 네. 이게 골병든다는 그런 뜻인데요. 뭔가 너무 많이 맞으면 사람이 스스로 주눅이 들어가지고 네. 뭘 못하는 거예요. 언론이 그래요. 지금 언론이 그러니까 전두환 이래로 이렇게까지 심하게 언론을 포갑하고 그런 정권이 없었거든요. 그 전에도 다 이렇게 했지만 윤석열 같이 김건희를 동원해서 이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2번이나 그렇게 당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근데 어제 제가 경찰 간부를 만났는데요. 경찰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아직도 저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대요. 이 윤석열 정권같이 세게 압박을 가한 정권이 없었는데 워낙 얼병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눈치를 보고 소리를 아직도 못 낸다. 윤석열이가 파면이 됐는데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찬전 세력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인사에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예. 이러니까 그러는 지금 거지. 한덕수 하는 거 보십시오. 언론도 지금 물론 이제 윤석열이가 심어놓은 사장들이 있고 뭐 또 그런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스스로 이렇게 좀 골병이 들어있어요. 일단 민주당이 한덕수, 이완규, 함상훈 지명의 권한쟁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그랬군요. 기사가 네, 떴네요. 예, 해야죠. 네.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든지 빨리 막아야 합니다. 일부를 마칠까 하는데 그거 하나 나 김남국 의원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윤석열이 뭐 내일쯤 나간다 그런 얘기 하는데 9일 날 나간대요. 9일 날이요? 내일 11일 날 나간대요. 다시 11일이요? 또 금요일 날 나간다고. 다시 아침에 바뀌었던데. 무슨 자격으로 지가 그렇게 있는 거죠? 근데 네. 뭐 짐 싸느라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4월 4일 날 파면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뭐 누구 불러서 차 마셔, 누구 불러서 밥 먹어 막 이랬잖아요. 그 돈은 받아야지. 청구해야죠. 당일 청구해야 되고요. 네. 4월 4일 날 파면한 순간부터 관저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무단으로 점유한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가, 정부라고 한다면 불법 점유하고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다 임차료 상당액을 전부 다 환수 조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안 나가고 버틴다라고 하면 철거를 해야죠. 강제 퇴고 조치를 시켜야죠. 근데 단전 단수 시키면 되죠. 뭐. 이게 그게 제일 빠르겠네요. 예. 네. 소유 재산에 관련된 거라서 이게 행안부 관리죠. 뭐 그러니까 그 저기를 해가지고서는 이것도 한덕수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덕수가 하겠냐고요. 글쎄. 그러니까 적어도 한덕수가 정신 똑바로 박힌 총리라고 하면 윤석열한테 이야기해야죠. 그 이삿짐 싸느라고 하루 이틀은 좀 양해를 해줄 수 있는데 그 있는 동안에 짐 싸는 것만 하고 사람들 불러서 밥 먹고 그러면은 다 돈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빨리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왜 그렇게 못합니까? 한패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 또 지금 마지막에 다시 시작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은근히 그 윤석열이 그 안에서 왜 지난 일요일 날 메시지부터 제발 와서 나를 구원해줘. 나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낸다는 생각을 해요. 있는 거죠. 근데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저랑 길이 돌아섰고 다 돌아섰어. 왜 국힘 왜 없는지 나- 아세요? 돈이 돈이 안 나. 떨어졌대요. 그래. 돈이 떨어졌대요. 글쎄, 원래 돈이 거기 떨어져. 보수는 돈 줘야 모이잖아요. 아하. 근데 돈이 다 떨어졌대. 이게 글쎄. 집값 뺄 수가 있거든요. 이사를 본인이 하나요? 글쎄요. 뭐 이삿집 센터를 부르면 되는 거고요. 되고. 장소가 경호 장소나 뭐 이럴 장소가 없다라고 하면 짐 놓을 장소가 없다고 하면요 창고 대여가 돼요. 그래서 그래서 한 말이 저쪽에 요양원에 갖다 보내면 되고 요새 보호하는 호텔도 있어. 그래서 잠시 짐을 맡겨줄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이용해서 빠져 나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버티고 있는 거죠. 아마 지금 속에서 열불이 날 거야. 자기는 예. 성불이 날. 아무리 해봤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게 있긴 있을 거야.